이어서 나갈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건데 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는 내용이거든, 맞지? 근데 그 내용이 그대로 배우긴 하는데 좀 추가되는 게 있어. 똑같은 걸 배우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거의 똑같고요. 그 좀 추가되는 게 조금만 신경 써서 좀 구분만 잘 해주면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다. 중3 때 잘 해놓으면. 그래서 요걸 잘 해두면 중3 것도 되게 편하거든. 그래서 요걸 좀 잘 해두는 게 좋을 텐데, 자, 보면. 그래서 보면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너네 중학교 때 몇 가지 배우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2차 방정식. 지금 니네 시험 봐야 되는 거. 2차 고사 시험 범위 2차 방정식 들어가잖아. 그거 어떻게 풀어? 푸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2차 방정식. 일단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그 다음 완전제곱식 이용하는 거. 그 다음 그걸 보완해서 근해 공식 세 가지를 배우잖아. 그치? 근데 사실 완전제곱식 이용한 풀이는 그냥 너네 좀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건 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돼. 완전제곱을 이용해서 억지로 풀라고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런 거거든.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하면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자. 다음 이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당연히 인수분해를 먼저 고민하겠지. 왜? 인수분해가 제일 편하니까,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x-3하나, 얘는 x-1하나는 0이에요. 이렇게 풀겠지. 그래서 그때 x값은 얼마냐면, 얘는 1 또는 3입니다. 라고 풀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에 지금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네. 이렇게 푸는 거지, 맞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이번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왔대. 그치? 요거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고민하겠지? 얘는 어때? x-3의 전체 제곱은 0이다 이렇게 풀겠지? 얘 x는 얼마야? 3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여기다 원래 정확하게 뭐라고 적냐? 중근이라고 적어줘야 돼. 그치? 그 중근의 의미가 뭐야? 중근의 의미. 중복되는 근을 줄여서 우린 중근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얘는 중근인데 근은 몇 개 가져? 1개 갖는다라고 배우잖아? 근데 얘도 2개라고 봐줘야 돼. 중학교 때는 1개라고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얘는 왜 근이 2개야? 라고 하겠지만 근이 2개라고 봐줘야 돼. 왜 그런지는 쭉 들어봐. 그 다음 이어서 만약에 너네한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을 풀어달래. 그럼 요 2차 방정식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근해 공식을 이용하겠지. 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럼 근해 공식 이용하면 근해 공식이 뭐야? 완호야, 근해 공식 불러봐. 2a분의 마이너스 b b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맞지? 정리하면 루트 안에가 루트 12라서요. 루트 12는 뭐라고 써야 돼? 2루트 3분의 2라서 얘는 2로 약분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때 x는 얼마야? 요거다 해서 얘도 근이 몇 개 나왔어? 2 플러스 루트 3 하나, 2 마이너스 루트 3 하나에서 근이 2개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얘도 근이 2개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은 있잖아. 무조건 2개야.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2개. 알겠지? 이래도 2개. 선생님 중근인데 중근도 2개. 얘도 2개야. 심지어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다음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달라고 하면 얘 뭐 할 거라고? 근해 공식 이용할 거라고. 맞지? 그럼 얘 근해 공식 이용하면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거 어때? 이거 뭐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네. 말이 안 되니까 근이 없어 라고 배웠었거든 중학교 때. 근데 얘도 근이 2개 있는 거야. 어떻게 2개 있는 거야?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서요. 얘는 근이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루트 3i 해서 2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근은 근인데 얘는 가짜 근이지. 실제 실수가 아니잖아. 이걸 뭐라 그래? 허수라 그러지. 그래서 얘를 허수인 근이다 해서 얘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허근.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너네가 근이 어떨 때는 2개고 어떨 때는 1개고 어떨 때는 0개야 라고 배웠잖아.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2개야 라고 가르쳐. 고등학교 때. 무조건 2개야.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알겠지? 그때는 왜 그렇게 가르쳤어? 아직 너네가 허수를 몰라서.
아직 허수를 몰라서 근이 없다라고 가르치려고 0개다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원래는 근이 몇 개야? 무조건 2개인 거예요. 근데 그 2개 중에서도 이렇게 실수인 근을 갖는 걸 그냥 우리 얘를 실근이라고 해줄 거고, 얘처럼 허수인 근을 갖는 걸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허근이라고 해줄 거다. 그래서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판별식 기억나니? 판별식 D를 우리 뭐라고 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죠. 그치? 그 판별 D가 0보다 크면 근이 몇 개? 2개. 판별 D가 0이면 근이 몇 개? 1개. 판별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배웠잖아. 사실 이제는 그거는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 걔가 언제 실근을 갖고 허근을 갖는지 물어보는 건데, 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근의 공식을 사용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지. 그치? 우리 근의 공식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공식이잖아. 그 근의 공식 안에 루트 안에 있는 이 숫자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게 양수면 당연히 근이 2개가 나오는 거고, 그게 음수면 말도 안 돼 근 없어요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근이 있는 거라고. 그지? 근데 얘는 뭘 가져? 허근을 가져. 그래서 이 판별식 D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면 얘는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이 판별 D가 양수면 뭐야? 얘도 실근을 갖고, 판별 D가 0이면 얘도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줘야 돼. 판별 D가 0 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기억나나? 판별 D가 0이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다 똑같은 말이잖아. 얘 완전 제곱식 절반의 제곱 상수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 판별식 D 구해보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뭐 나와? 0 나오는 거 맞잖아. 그지? 그래서 얘 중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도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얘도 실근이고 얘도 실근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 실근과 요 실근의 의미는 좀 다르거든. 요 실근은 판별 D가 0보다 크면 어떤 실근을 갖는 거냐면,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3 하나,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 하나인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 정확히 얘기하면 두 실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판별식 D가 0이면 뭘 얘기하는 거겠어? 중근을 갖는다며. 중근이라는 건 근이 2개라고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중복되는 근 2개인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해주면 된다. 요게 차이야. 근은 항상 2개인데 판별 T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판별 T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판별 T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거든? 허근은 서로 같을까? 다르겠지. 뿔마 앞에 붙었으니까. 맞지? 그래서 얘도 뭐야?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해야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너네한테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 2차 방정식에서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니? 허근을 가질 조건이 뭐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야, 다음 2차 방정식이 만약에 허근을 갖는데 라고 하면 뭘 확인해 주면 돼? 판별 D가 0보다 작다.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뭘 확인하면 돼? 판별 T가 0보다 크다 확인하면 되고, 2차 방정식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뭐라고 확인하면 돼? 판별 T가 0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도 물어봐. 다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판별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 실근이니까.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실근 가질 때, 얘를 허근 가질 때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지?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중학교 3학년 때는 3가지나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거나 그냥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거나 이 2가지로 나눠진다. 알겠지? 혹시 근의 공식에서 짝수 공식 혹시 기억하니? 짝수 공식 혹시 배웠니? 안 배웠어?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짝수 공식이라고 하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봐. 어떤 2차 방정식에서 한번 가르쳐 볼게. 근데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일단 필요하면 혹시 쓸 사람은 쓰라고 가르쳐 볼게. 자, 요게 짝수 공식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말고 1차 항의 개수가 만약에 짝수잖아?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어쨌든 숫자가 짝수잖아? 그럼 걔는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요 개수가 짝수면 항상 분모 분자가 약분이 돼서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얘를 그냥 억지로 근의 공식 세워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이게 b 자체니까 요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루트 안에 얘도 4 얘도 4니까 4로 묶어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지? 그럼 4는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 b 뿔마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분의 2a라고. 이렇게. 그지? 그럼 내가 요 놈을 이 약분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짝수 공식인데 어떤 느낌이냐? 원래 2a분의잖아. 그냥 a분의로 가도 돼. a분의. 마이너스 b는 똑같은 내용 아니야? 요 놈의 절반. 얘를 2b라고 했으니까 요 놈의 마이너스 절반에 플러스 마이너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공식이 탄생한다. 그래서 얘를 구할 때 짝수 공식을 쓰면 이렇게 써도 돼. 아, 요 개수가 짝수네. 그럼 짝수 공식 쓰면 어떻게 된다고?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절반이니까 얼마?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솔직히 몰라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별로 상관은 없긴 해. 알면은 사용해도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나와 있다. 근데 여기서 너네한테 이런 거는 솔직히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뭘 많이 물어볼 거냐? 판별식에 관한 걸 많이 물어볼 거야. 아까 이 근해 구하는 거 이제 툭툭 나올 거고 너네한테 판별식을 물어볼 텐데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근해 공식에 나와 있는 그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린 판별식이라고 할 거고 이제 이 판별식이라는 건 근해 개수를 판별해 주는 게 아니야. 물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너네 지금 중3 시험 봐야 되잖아. 중3 2차고사 시험 볼 때는 근해 개수를 판별해 주는 게 맞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판별식은 사실 근해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몇 개야? 2개야. 그러면서 걔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하는 걸 우린 판별식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걔가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 판별 t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인데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판별 t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판별 t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건 똑같은 말이고 판별 t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그런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근의 판별이라는 건 얘가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물어본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왜 얘를 이렇게 갑자기 다시 이렇게 배우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속인 거지. 중3 때 복소수라는 걸 안 배우니까 아직 허수라는 걸 잘 모르니까 잠깐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원래 이게 맞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럼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것들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2개라 그랬지.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몇 개일까? 무조건 3개야. 4차 방정식은 4개고요. 100차 방정식이 만약에 써있다면 그건 무조건 근이 100개야. 알겠지? 그 차수만큼 근이 존재해야 돼. 물론 거기서 실근을 가질지 허근을 가질지 아니면 몇 개가 실근이고 몇 개가 허근일지는 그 문제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근의 개수는 차수만큼 똑같이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그 내용이다. 문제를 몇 개 좀 보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 다음 보면 다음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래. 자, 요 2차 방정식 풀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할 거야? 전개해서 일단 정리하겠죠. 는영으로 바꿔야 우리가 풀기 편하니까. 좌변 전개하면 어떻게 돼? 3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12 마이너스 x. 그럼 좌변 전개하면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12x에 얘랑 얘랑 만나면 플러스 12인데 4 빼니까 플러스 8인가? 이렇게 다 왼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3x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4는 0이다. 는영 만들어줬으니까 첫 번째 뭐부터 고민해?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고민해. 그게 제일 편하니까. 인수분해 돼 안 돼? 되네? 어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그지? 그럼 그때 x는 얼마야?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4다. 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되지? 혹시 이거 굳이 이거 묶은 거 안 써도 되겠지? 다음 2번. 다음 2차 방정식 요놈의 근이 a 플러스 루트 b i일 때 얘가 이렇게 나왔대. 허근이 나왔대. 그때 a, b 구해달래. 그럼 어쨌든 그냥 근해 공식 하라는 걸 거 아니야.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인수분해 안 되니까 당연히 근해 공식에서 허근이 나왔겠지. 그지? 그럼 근해 공식 하면 어떻게 돼? 짝수 공식 써도 되겠네. 짝수 공식 쓰면 어떻게 될까? 다 하나 불러봐. 짝수 공식.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2b가 아니라 마이너스
절반. 마이너스 절반. 뿔마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그냥 AC.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라고 써주면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써도 돼.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4에서 12 빼면 얼마? 마이너스 8이잖아. 마이너스 8은 뭐야? 마이너스 2 루트 2 i라고 쓸 수 있겠네. 마이너스 8이니까 얘랑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 i라서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 알겠지? 괜히 이거 억지로 틀리게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모르겠으면 그냥 근해공식 해도 돼. 전혀 잘못된 거 아니야. 다음 3번. 다음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달래. 자, 이거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보통 너네가 이 문제가 나오면 뭐야 이거 되게 복잡하게 생겼네. 그럼 근해공식으로 푸는 게 제일 100% 풀리니까 얘 근해공식으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얘는 근해공식으로 안 풀릴 겁니다. 얘는 근해공식으로 안 풀려. 근해공식으로 해보면 알겠지만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서 아직 그걸 너네가 못 풀어. 나중엔 써도 돼. 근데 지금은 못 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얘 인수분해 어떻게 될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복잡하게 줬다라는 거 인수분해가 좀 편하게 되게 줄 겁니다. 이렇게. 이거 곱하기 이거.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더하면 얘 나오는 거 맞아? 맞지? 얘는 어떻게 써 있는 거야? 루트 3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3 요거에다가 x 플러스 1은 0이다. 그치? 얘가 0 되게 하는 x값, 얘가 0 되게 하는 x값 얼마야? 마이너스 1. 자, 얘가 0 되게 하는 x값 얼마일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네 ax 플러스 b 얘가 0 되게 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그거 이용한 거야.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쓴 거야. 알겠지? 이렇게. 다음 04번. 다음 2차 방정식 요놈의 한근이 1일 때 다른 한근을 구해라. 얘 한근이 1이면 당연히 무슨 생각할 수 있어? 근이 1이라는 거 알려줬잖아.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죠.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k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냥 만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이니까 k는 얼마? 2다라고 풀 수 있는 거지. 그럼 k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집어넣어보면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1하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이거 풀어달래. k가 아닌데 이거 x인데 이렇게. 이거 풀어달래. 이건 뭐 할 거야? 인수분해 3 하나 일어났는데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는 얼마가 돼? 마3 또는 1인데 문제에서 1이 아닌 또 다른 한근 구하라 했으니까 마3이 답인 거지. 다음. 자, 방정식 요놈의 근의 합을 구해달래. 자, 요거 잘 봐봐. 좀 집중해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절대값이 보이면 항상 범위를 나눠서 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예를 들어 너네 절대값 x가 2래.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풀어? 절대값 x가 2면 이걸 만족하는 x는 뭘 것 같아? 이거 만족하는 x는 뭐야? 이 정도는 되잖아. 절대값에서 2가 되는 x값. 뭐 있어? 2 아니면 마이너스 2인 거 아니야? 그치? 절대값 2 씌우면 2고 마이너스 2면 2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잘 봐. 만약에 x 마이너스 3이 2래. 그럼 니네 이건 어떻게 풀 거야? (5랑) (1인가) 5 집어넣으면 나오고 1 집어넣어도 나오네. 맞지? 5하고 1이네 라고 풀 거야? 물론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잘 봐. 절대값이 2 나온다라는 건 요 안에 있는 숫자가 2거나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말은 이거지. 요 안에 있는 숫자가 2 또는 마이너스 2면 되겠네요 라고 풀면 될 거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얘는 x가 얼마인 거야? 3 넘어가면 5거나 3 넘어가면 1인 거지. 그래서 5 또는 1 나온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이게 간단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복잡할 때 어떻게 푸냐 이거야. 되게 복잡할 때. 그래서 보통 절대값이 나오고 식이 복잡하잖아? 그럼 범위를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는 거냐? 잘 봐. 우리가 왜 얘가 2하고 마이너스 2로 나눈 거냐면 왜 얘가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한 거냐면 이거잖아. 얘가 이 양수라서 그대로 풀려서 2가 되려면 그냥 2인 거고 얘가 음수라서 부호가 바뀌어서 풀리려면 마이너스 2여야 2로 풀리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이거야. 얘가 양수면 그대로 풀릴 거고 얘가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서 풀릴 거야. 그 두 가지 상황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 이 x-3이 양수일 때랑 x-3이 음수일 때로 나눠서 보겠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x가 3일 때는 왜 안 봐줘?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x가 3보다 클 때고 얘는 x가 3보다 작을 때잖아. 그러니까 x가 3일 때는 왜 안 봐? 모든 x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가 3일 때도 봐줘야 되는데 x가 3이면 요 루트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숫자는 결과가 얼마야? 0이지 0. 그럼 0을 플러스 0이라고 풀든 마이너스 0이라고 풀든 상관없지. 그렇기 때문에 등호는 아무데나 한쪽에만 붙여주면 돼. 여기다 등호를 붙일 거면 여기다 안 붙이면 되고 만약에 나 여기다 안 붙일 거야 그럼 여기다 붙여주면 돼. 상관없어. 한쪽에만 붙여주면 돼. 알겠지? 그러고 나면 자, 요 경우일 때 가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려? x-3이 양수면 얘 어떻게 풀려? 절대값 안에가 양수를 어떻게 풀려? 그대로. 얘가 요거 풀면 돼. 그치? 그럼 x는 얼마인 거야? 5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두 번째 얘는 x-3의 음수면 얘 어떻게 풀려? 부호 바뀌어서 이렇게. 그치? 넘어가면 x는 2 넘어가면 1 이렇게 되는 거네. 답이 5하고 1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제가? 근데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야 이게 편해 이게 편해? 이게 훨씬 편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이렇게 풀고 싶지. 근데 그거는 간단할 때만. 식이 되게 간단할 때. 절대값 나오고 숫자 정도일 때는 뿔마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범위를 나눠야 돼. 그럼 범위를 어떻게 나눌 거야?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눌 거라고. 그럼 얘가 양수랑 음수의 경계가 되는 그 순간은 x가 뭐일 때야? 3일 때. 0, 0, 0. 양수인지 음수인지의 경계는 제가 0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가 3을 기준으로 나누는 건데 x가 3보다 클 때랑 x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건데 등호는 한쪽에다만. 여기다 안 붙일 거면 여기다 붙여야 돼. 한쪽에다만. 알겠지? 그럼 자, 봐봐. x가 3보다 커다고 해보자. 3보다 커. 야, 얘가 3보다 크면 요 절대값은 어떻게 풀려요? x가 3보다 크다라는 건 3보다 큰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3보다 큰 숫자 뭐 있어? 4? 4 같은 거 집어넣어봐. 쟤 뭐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라는 건 어떻게 풀려야 돼? 그대로 풀려야 돼. 그래서 뭐야? 얘는 x제곱에 얘가 요거다. 이거 풀어주면 돼. 얘 풀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뭐야? 요건데 여기 마이너스. 그치? 그럼 x는 얼마야? 마이너스 4 또는 3이 답이겠네 라고 할 거잖아. 땡! 틀렸어. 왜? 여기선 뭐가 안 되냐? 일단 얘 안 돼.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잘 봐. 나는 x가 3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절대값을 그대로 풀었지. 그치? x가 3보다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마 3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 미안. 마 4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잖아. 3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풀었는데 어떻게 얘가 나와? 말이 안 되지. 그럼 자 물어볼게. 얘는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왜? 난 x가 3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3이면 돼? 3보다 크다라고 가정했는데 3이면 돼? 안 되는 거야. 뭐야 선생님 그럼 아까 여기다 등호 붙였으면 3 답 되는 거네요? 그럼 요렇게랑 이거랑 아까랑 그거 다른 거 아닌가요? 보통 이렇게 경계가 나오잖아? 답이 이렇게 경계가 나오잖아? 그럼 분명히 이걸 풀어도 3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3도 나오고 이쪽에서 3 둘 다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어. 한쪽에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분명히 3이 답이 나올 거야. 확인해보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봐. 그럼 요 절대값은 어떻게 풀려? 부호가 바뀌었어. 그럼 얘는 뭐야?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될 거고 얘가 얼마? 9 이렇게 되는 거지.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인수분해 어떻게 돼? 3 하나 2 하나인데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x는 얼마 나와? 3 또는 2가 나온다니까. 그치? 근데 나는 x가 뭐라는 가정을 하고 풀었어?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가정을 하고 풀었지. 얘 돼, 안 돼? 되는 거야. 얘 돼, 안 돼? 되는 거지. 3보다 작거나 같다 했잖아.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지? 만약에 여기서 뺐으면 여기서 3 추가되겠죠. 어쨌든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 하나 2 하나에서 답이 몇 개야? 2개가 된다라고 풀어주면 돼. 알겠지? 여기서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야? 어쨌든 절대값이 들어가든 말든 2차 방정식의 해는 항상 2개야? 아니야.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가 맞는데 요것처럼 절대값을 씌워서 변형을 하잖아? 그럼 해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그땐 몰라. 그럼 그때마다 달라. 알겠지? 내가 말하는 건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해가 2개라는 거야. 알겠지? 다나 졸려? 나 왜 이렇게 졸리지? 다음 6번.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어. 한 7시에 일어났나? 너네 몇 시에 일어나냐? 학교 가려면? 오늘 학교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 7시에 일어나? 몇 시에 자는데? 12시에 자서? 나 오늘 3시에 잔 거 같은데? 3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졸리네. 다음 보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학교 뭐 이렇게 집이 멀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 보면 어떤 정사각형을 가로의 길이를 2cm, 세로의 길이를 3cm, 가로는 늘리고 세로는 줄여서 만든 직사각형이 있대. 자, 가보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여기 x, 여기도 x라고 해보자. 근데 가로는 어떻게 한다고? 가로는 이만큼 늘리고 얘 이만큼 늘렸대. 얘는 3만큼 줄였대. 그때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 그럼 넓이 어떻게 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돼야 돼? 걔가 얼마? 36이 됐다 이 소리네.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36. 다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2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얘 인수분해 어떻게 돼? 6, 7에 40인가? 여기 마이너스 돼. 맞아? x는 얼마야? 7 또는 마이너스 6이다. 맞지? 그럼 답이 요 두 개인가? 아니야. 왜? 활용이잖아, 활용. 활용이니까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 정사각형의 길이가 되는 x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7인데 뭘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 정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답이 얼마? 49다 이렇게 되는 거야. 활용은 그런 걸 끝까지 확인해 줘야 돼. 다음 7번. 자, 이제 다음 보면 다음 2차 방정식 요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이름이 외자였는데 오현이었나? 현? 맞나? 현이 맞나? 현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야? 그치, 판별의 d가 0보다 크면 된다. 그럼 판별의 d 구하면 어떻게 돼? b제곱, 요게 b제곱이지? 마이너스 4ac. 얘가 뭐? 0보다 크면 된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4k제곱 요거 지워지죠? 그럼 얘는 4k에다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2 하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네. 정리해보면. 그럼 얘는 4k가 뭐보다 크다? 11보다 크다. k는 뭐보다 크다? 4분의 11보다 크다. 이게 답인 거야. 됐어? 이어서. 자, a가 1보다 클 때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의 근을 판별해달래. 자, 근을 판별해달라는 건 이제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근을 판별해달라는 거지. 너네한테 실근을 갖냐 허근을 갖냐 혹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라 했어. 그래서 얘가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뭘 구해봐야 돼? 판별식을 구해봐야 돼. 그럼 얘 판별식 구하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된다. 얘가 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물어보는 거야. 자, 얘가 양수야, 0이야, 음수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 자, 물어볼게. 4로 나눠도 되냐 이렇게? 우변 0이니까? 부등식인데? 됩니다. 그치? 부등식에서도 양수를 나누는 건 상관없잖아. 양수 4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럼 4는 그냥 제거할게. 그럼 자,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도 지워지지.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이게 궁금하다 이거야. 그치? 근데 잘 봐. 문제에서 조건에서 A는 뭐라 그랬어? A는 1보다 크대. 마이너스 3A는 어때? 마3보다는 작겠지? 왜?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만 바뀌니까. 거기다 3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은 0보다 작겠네. 그치? 그럼 얘가 판별식 D인데 걔가 음수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근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된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 9번.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이 허근을 가질 때 양수 a, b, 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가볼게. 얘가 허근을 가진대. 허근을 갖는다는 건 판배의 d가 어때야 됐습니다? 그렇지. 그럼 판배의 d 구하면 어떻게 돼? 4c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우변이 0인데 어차피 4 정도는 약분해야 된다고. 양수라서. 얘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작다 이런 뜻이고, 다시 말하면 얘는 c제곱 플러스 b제곱이 a제곱보다 작다야. 이거 가지고 얘가 무슨 삼각형인지 예상하라는데 혹시 예상이 되니? 요거랑 좀 비슷한 식이 이거 있지 않나? c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이다. 이거 보면 니네 무슨 생각해? 직각삼각형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A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번엔 뭐야? C제곱 더하기 B제곱이 A제곱이면 직각인데, C제곱 더하기 B제곱이 A제곱보다 작대. 쉽게 말하면 요 길이가 더 길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게 더 길어졌다 이 소리야.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 돼야 될까? 둔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게 더 길면 둔각이야. 다 몇 번? 3번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걸까? 예각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 얘가 지금 예각인지 아닌지 몰라. 왜?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C라고 써있으면 요 각은 예각인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가장 긴 변일 때 얘가 작아야 예각인 거야. 좀 디테일하지 맞지? 근데 지금 그것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되면 둔각을 얘기하는 거다. 다음 10번. 자, 어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니네 완전 제곱식 된다 하면 무슨 생각해? 완전 제곱식 된다. 판별의 d가 0이다도 생각하고 최고차 한계수 1일 때 1차 한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에 들어간다. 그것도 있죠. 그죠? 또 중근을 갖는다. 뭐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맞지? 그럼 판별의 d 구하면 걔가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럼 판별의 d 구하면 어떻게 돼? 4k제곱 마이너스 4ac. 걔가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된다. 자, 우변이 0이니까 4 지워도 되죠? k제곱에서 2k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은 0. 그럼 이것보다는 양쪽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 이렇게 푸는 게 낫다. 그지? 그럼 여기서 뭘 구해달래? 모든 k값의 합을 구해달라며. 그럼 k값의 합 구하려면 뭐해 여기서? 인수분해 하겠죠. 뭐야? 1, 3이고 마마 이렇게 할 거지. 그럼 K는 뭐 나와? 1 또는 3에서 모든 K값의 합은 얼마다? 4다 라고 푸는 거지. 맞지? 요게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근데 잘 봐.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자, 너네한테 다시 한 번 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이라고 해볼까? 다음 너네한테 이 2차 방정식에 모든 근의 합을 구해달래. 라고 하면 니네 이거 뭐 할 거야? 인수분해 할 거지. 근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네. 젠장 잘못 만들었네. 이렇게 할게. 그럼 얘는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맞죠? 그럼 얘 모든 근의 합 구하라면 니네 인수분해해서 근 구할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 x 마이너스 7 하나 x 플러스 1 하나는 0이라서 x는 얼마야? 7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모든 근의 합. 근데 얘는 근이 몇 개야? 두 근. 두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니네 두 근의 합은 얼마인 거야? 6 이렇게 풀겠지. 그지? 그럼 두 근의 곱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두 근의 곱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7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런 거야. 내가 이 2차 방정식을 보고 이 근을 구하지 않아도 요 개수들만 보고도 얘를 구해낼 수 있거든?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 그래.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진짜 너네한테 엄청 유용하게 해주는 공식이거든. 지금 설명할 거거든. 잘 들어. 진짜 졸라 중요해. 잘 봐. 이게 뭐냐. 자, 너네한테 어떤 2차 방정식이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뭔지 모를 때. 그때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해볼게. 여기서 너네 알파, 베타도 좀 헷갈렸는데, 야, A랑 알파랑 다른 거야. 그리스 문자라고 하나? 이거 알파 이렇게. B는 베타. 이거 베타야. 이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쓸 거야. 아마 책 보면 써있는데 알파랑 A랑 좀 구분 좀 해줘. 알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일 때. 다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때 그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걸 유도해낼 건데 잘 봐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이렇게 생각이 되냐? 이 식은 최고차항 A에 x-알파, x-베타는 0꼴로 생겼다라고 해도 되냐? 야, 얘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다라는 건 당연히 인수분해가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쪼개졌다는 소리잖아. 얘가 0 나오는 게 알파고 얘가 0 나오는 게 베타일 거 아니야. 물론 A는 약분하면 되니까. 그치? 근데 A는 왜 썼어요? 전개했을 때 똑같아야지. 그치? 그럼 얘랑 똑같은 식인 거 맞아? 이해 가니? 혜진아? 그치? 그럼 잘 봐. 얘를 전개하면 얘랑 완전히 똑같아야겠네. 얘 전개해볼게. A 냅두고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이쁘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치?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고 써도 됩니까? 맞아? 그럼 마저 A를 분배하면 얘랑 똑같아야 되지. 근데 그게 너무 귀찮아서 얘를 A로 묶을게. 얘를 A로 묶어도 얘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얘가 두근이 알파 베타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며. 그럼 이 전개한 요식이랑 요식이랑 똑같아야 되지. 얘 A로 묶어봐. 자,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랑 이제 완전히 똑같은 식이야. 그럼 비교를 해보자. 자, 어차피 A로 둘 다 묶여있는 상태고 X제곱의 개수 1, 1 똑같죠? 그럼 X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랑 A분의 B랑 똑같은 거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다. 맞아? 자, 알파랑 베타랑 곱한 거는 뭐랑 똑같아? A분의 C다.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두근의 합공식, 두근의 곱공식이라 합니다. 맞지? 이게 두근의 합이고 두근의 곱이잖아. 두근의 합공식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공식은 뭐야? A분의 C. 뭐라고 하노야? 두근의 합이 뭐라고? 두근의 곱은 그 공식이야. 그 A, B, C는 뭘 얘기하는 거야? X제곱 개수, X개수 상수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자, 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을 구하라잖아? 두근의 합공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A 1분의 B 얼마? 6 나오는 거야. 두근의 곱 구하라면 공식이 뭐라고? A분의 C. A분의 C 하니까 얼마? 1분의 맞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뭐 되게 별거 아니네. 그럼 나 그냥 근 구할래요 할 거지. 근데 이런 거지. 아니. 다음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해달래. 근데 구할라 했더니 어때? 아씨, 근해 공식 하기 싫은데 맞지? 근데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두근 구할 거야? 아니잖아. 여기서 두근의 합 구하면 그냥 얼마겠어?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얼마? 분명히 두근의 합은 4다라고 빨리 구할 수 있다고. 두 근을 구하지 않아도 두근의 합을 그냥 바로 구해버릴 수 있다고. 그럼 두근의 곱은 뭐야? 공식이 A분의 C 하니까 두근의 곱은 2네요 라고 바로 풀 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도해내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두근의 합 공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공식이 뭐라고? 윤신아? A분의 C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럼 거기서 좀 더 이어나가서 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그건 다음 시간에. 오케이, 이런 거. 알겠지? 이거 뭐라고 한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한다. 자, 봐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다음 2차 방정식. 요 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때 뭘 구해달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구해달래. 자, 얘 어떻게 할 거야? 이거의 두근 알파, 베타를 구해가지고 세제곱, 세제곱을 더하는 게 아니야.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두근의 세제곱,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을 구해달라는 건 얘를 유도해내라는 거야. 뭐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자, 두근의 합 공식이 뭐였지? 지혜야?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공식이 뭐였을까, 현아? a분의 c.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합을 이용하면 공식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야. 두근의 곱 이용하면 뭐야? a분의 c에서 3분의 1이다 이걸 구한 거야. 이거 두 개 가지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벌써 다 까먹겠지.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 그치? 이거 다 벌써 다 까먹었겠지? 곱셈 공식 변형.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거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구하면 요거야, 이거. 자, 얘가 궁금한데 얘는 얼마?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 얼마? 3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 때리니까 27에 3 빼니까 24다라고 구하는 거야. 두 근을 직접 구해서 세제곱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거야. 알겠지? 이걸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그럼 너네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고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왠지 두 근의 차나 두 근의 나눗셈도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지? 근데 두 근의 차나 두 근의 나눗셈은 되게 복잡해. 공식도 있긴 하거든. 되게 복잡해서 안 외우고 두 근의 차 같은 건 유도해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공식을 알잖아? 그럼 두 근의 차를 유도해낼 수 있어. 사실 두 근의 차는 이렇게 써야 정확한 두 근의 차야. 절대값을 씌워야 돼. 왜? 차이라는 건 누가 더 큰지 알아 몰라? 모를 때는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두 근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뭐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거든. 얘를 바로는 못 구하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구할 수 있어. 얘는 얘랑 얘 가지고 구할 수 있거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써도 돼? 4알파 베타라고 써도 된다. 요거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잘 봐. 예를 들어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였냐면 3이었고요. 저기서 두 근의 곱이 얼마였냐면 3분의 1이었거든. 거기서 만약에 저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차를 구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두 근의 차는 바로 못 구하는데 두 근의 차의 제곱은 구할 수 있다고. 두 근의 차의 제곱은 두 근의 합의 제곱 구해서 두 근의 곱 3분의 1 빼니까 3분의 4 요걸 빼는 거라고. 그럼 얘 얼마야? 3분의 27에서 4 빼니까 23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뭐야? 두 근의 차의 제곱. 제곱해서 3분의 23 된다는 건 두 근의 차는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3인데 절대값 씌울 거라고. 왜? 차이는 양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무조건 플러스겠지. 이게 답이야. 알겠지? 그래서 두 근의 차 공식은 따로 없는데 합과 곱으로 유도해낼 수 있다. 저거 세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것처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으로 유도해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곱셈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그 앞에 다항식의 연산에 보면 곱셈 공식 나와 있어.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좀 복습 좀 해. 알겠지? 한번 읽어보고 문제 푸는 게 나을 수 있어. 알겠지? 이렇게까지 해주면